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개인만이 홀로 좀 지켜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0.8% 내려가면서 1924.96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을 했죠. 690선을 지켜주기는 했는데요. 전날보다 0.96% 내려가면서 0.14% 내려가면서 690.5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동안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던 카카오가 오늘 드디어 장중 한때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NC소프트도 오늘 4.44% 올라가면서 14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큰 희비가 좀 크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JW홀딩스가 코로나19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를 룩셈부르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긴급 수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중해제약이 2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당뇨병 신약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의사 통보를 받으면서 오늘 9% 넘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시황 상황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적 개선에 진단키트주 강세입니다. 자, 지난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을 다녀가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어났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 검사가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시젠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를 차지했고요. 더불어서 랩지노믹스가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서 23.29% 급등을 했고 수젠텍이 17.67%, 그리고 진단키트 신규 공급 소식을 밝힌 EDGC도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민준 전문가 그리고 장재민 PB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진단키트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관련 종목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직 종목 진단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주가 바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또 실망시키지 않았죠. 또 정부까지 이 감염병 대응 산업에 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재민 PB님.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하면은 시젠이 가장 1등일 것 같아요. 시젠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젠 놀랐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오늘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저 거의 무슨 영화 시청하듯이 시젠 오늘 봤는데요.
시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세 주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한 10% 정도 왔을 때였나요? 아, 여기서 좀 이제 내려가는 게 맞겠다. 이제 계속 연이은 이제 랠리 이어지겠구나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일단은 거래량이었는데요. 거래량 계속 실리면서 이제 25% 넘어갔을 때도 꽤나 강하게 지켰죠. 이를 통해서 지금 제가 무슨 한 편의 영화처럼 묘사했는데요. 시즌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은 오늘 계속해서 저점 안 주면서 계속해서 올렸거든요. 물론 장중에서 살짝 뭐 조정 아닌 조정이 주어졌지만은 거의 지금 시초에 사신 분은 아마 안 떨리고 계속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시즌이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네. 일단 조금 이따가 진단키트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즌이 오늘 올라간 이후에는 실적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잖아요.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역대급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오늘장 강세 연출, 아까 말씀드린 그 강세 연출의 근거는 뭐냐? 이제 실적이 나옴으로써 기대감 됐고 예측은 됐으나 실제 숫자 나오느냐였는데 나왔어요. 한번 숫자 말씀드리면요.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 약 200%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584%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느낌 오시죠? 매출액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오르는 지금 퍼센티지가 더 크다는 거는 이 바이오의 특징입니다. 항상 매출 대비 이 기본적인 그 영업이익의 반등이 더 크다는 걸 통해서 역시 바이오다, 시세 준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낸 어닝 서프라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이 오늘 정말 큰 상승을 했습니다. 시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활짝 웃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진단키트 하면은 이 시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유 전문가님, 이 진단키트주 또 다른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진단키트 종목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 다 좋았죠. 뭐 수젠텍, EDGC, 랩진오미스까지 뭐 시장에 이제 단기 과열권을 좀 벗어나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뭐 시즌 효과를 좀 톡톡히 노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진 확진자 네. 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뭐 진단키트 결국은 실적까지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말고도 오늘 랩지노믹스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2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시즌 외에도 이 다른 종목들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왜 그렇게까지 올랐는지.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회사를 좀 보게 되면 시젠 같은 경우는 원래 호흡기 질환 회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신종플루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시젠 같은 경우는 DNA, RNA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흡기 질환, 신종플루 뭐 이런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었고 수젠텍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죠. 원래 코넥스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진단키트 쪽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뭐 수젠텍이 됐던 EDGC가 됐건 진단키트 업종들에 대해서 결국은 가진 자들의 영역에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 과유권 양상이기 때문에 뭐 단기 모멘텀을 갖고 접근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뭐 기존의 보유자들이 아니고서는 좀 관심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 조금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즌 뭐 주가를 보더라도 랩지로미 수젠타와 마찬가지로 시즌 14만 원까지 갔게 됐죠. 근데 시즌 같은 경우 오늘 영업이익이 197%인가요? 전년 대비 네. 이렇게 상승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 이 주가가 1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시즌에 지금 영업이익을 작년에 좀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이미 과열권 양상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220억밖에 안 됩니다. 이미 프리미엄을 엄청 받고 있죠. EPS를 보게 되면 EPS가 1,000원입니다. 이 주가가 이미 10만 원 넘어가고서부터는 과열권 양상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오늘 거래량이 급등됐기 때문에 단발성은 내일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단기 접근 성향을 가진 분들 트레이딩의 관점이겠죠. 이 종목은 결국은 7만 5천 원대 보유하신 분들 네. 이분들의 좀 가진 자의 영역이다. 랩지노미스, 수젠텍, EDGC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재미 PB님도 궁금합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 시즌 외에 또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김민주 전문가님 의견 굉장히 동의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랩지노믹스, 수젠텍, 시젠, 뭐 EDGC 이게 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인데 오늘 다 시세 내줬죠. 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이제 시즌을 대장으로 같이 올라줬는데 이 지금 관련주의 강세가 끝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은 네. 일단은 당분간은 그래도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시세가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고요. 진단시약의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앞에 전문가님 말씀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보기에는 이미 시세가 시가총액 부담이 점점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하나씩 예상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어느새 이제 이 진단키트 테마도 좀 끝나가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제 예측입니다.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오늘이 그럼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들을 좀 한번 체크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민준 전문가님, 뭐 시젠도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큰 실적이 나왔고 이 진단키트 관련주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이제 앵커님께서 1분기 실적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컨센서스가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치를 상향 조치해놨죠. 해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네. 뭐 시즌 실적에서 보듯이 앞으로 뭐 실적들은 잘 나올 것 같고요. 대신 기대감은 좀 선반영돼 있다.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재민 PB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 지금 나왔는데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코로나는 지금 수출로 보시면요. 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서 수출량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실적은 올라가는 그 모멘텀 속에서 그 초기 단계의 실적인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이미 예측됩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수치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관세청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4월 달에 수출 금액이 이제 약 2,460억 정도로 이 지난달 대비 8배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2분기는 4월부터죠. 그럼 3월까지의 지금 수치보다 4월만 해도 벌써 3월보다 8배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네. 2분기까지 간다면 더 높을 게 이미 예상되는 게 전문가님이랑 저랑 지금 계속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실적 이제 좋게 나올 거는 이미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본 게 확실히 맞고요. 1분기 실적 분명히 잘 나왔고 2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계시지만 이미 좀 선반영된 주가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비중을 좀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장재민 PB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모든 실적이 지금 다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즌을 대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장 시즌을 통해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거가 이제 뭐 거의 뭐 확실시 됐지만 나올 겁니다. 이게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시즌이 증명해냈고 앞으로 증명될 무슨 뭐 예언가처럼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로 확산이 커지면서 이 매출이 늘어나느냐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3월보다 4월이 지금 8배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5월이에요. 5월 다시 뭐 이태원 이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다시 이게 끝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안 끝나가죠. 이 끝나가는 이 과정이 되길 바라지만 이게 안 끝나간다면 이 계속 수출 늘어날 거고요. 지금 인도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줄어드는 추세가 안 보이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국가가 증가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2분기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 확실시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수출 국가 수가 늘어나는지를 그 팩트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요. 앞으로 이 진단키트 오늘 좀 힘이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전문가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진단키트에 네.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좀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네. 그나마 이제 신종 코로나 치료제 쪽보다는 좀 좋게 보는데 실체가 어느 정도 있죠. 진단키트는. 근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제약바이오체들이 뭐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전문가 쪽이고요. 네. 진단키트는 그나마 낫습니다. 뭐 시젠 이제 장재민 PB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수젠텍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수젠텍에 네. 오늘 하루 수급량을 보면 기관이 오늘 대거 참여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시젠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눌림목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세 반등이 나왔는데 2분기는 저도 컨센서스 뭐 상향 소치되고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에서 먼저 발발한 이 신종 코로나가 미국과 유럽은 늦었단 말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뭐 조금 후진국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동남아권 국가들에서는 아직 이게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더 조명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굳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2차 파동 정도인데 내일 단기성 모멘텀은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당장 달려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솔직히 있거든요. 내가 뭐 굳이 오늘 단타를 한번 하겠다 손절 잡고 달려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근데 2분기 후실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기성 조명은 계속 진단키트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체크하면서 오늘의 이 진단키트의 탑픽으로 수젠텍을 오늘 좀 찝어주신 건가요, 그러면? 뭐 대장 축격은 시즌으로 봐야 되겠는데 오늘 네. 뭐 기관의 외인과 기관의 어쨌든 수급의 주체가 저는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인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네. 뭐 기관 쪽에서 보게 되면 투신 연기금 뭐 이쪽 보험으로 들어온 게 되면 수젠텍도 좀 들어왔고요. 네, 뭐 시즌을 보게 되더라도 네. 시즌도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시즌에 들어온 기관의 양보라는 수젠텍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뭐 수젠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시젠텍, 수젠텍을 좀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장재미 PB님께서는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탑픽을 좀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린 대장 시즌입니다. 진단 키트 언제까지 갈 거냐? 대장의 네. 시세가 끝나는 날까지 갈 거고요. 시세 끝나는 날 이제 이 섹터, 이 이슈 이거 아마 테마 이제 소멸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젠을 그러면 제일 탑픽으로 꼽아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시즌이 장중 한때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조금 밀려났지만 시가총액 9위, 10위 안에 들어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시가총액 3위까지 이제 등극한 3위죠. 이 시즌. 네네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숫자가 입증되면서 시세 나오는 거래량 실린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거냐면 마치 옛날 셀트리온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랑 이 회사랑 좀 다른 점은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물론 조금 이제 뭐 비슷하게 조금 크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시즌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땐 셀트리온처럼 시세 나오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거래량 지금 앞서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 엄청 실렸죠. 오늘 거의 영화 한 편 보듯이 거래량 계속 들어오면서 큰 양봉 보여줬고 꼭 윗골이 하나 없는 멋진 상한가 끝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세를 보였을 때 제가 걱정된 건 뭐냐면 14만 1,400원 요게 만약에 내일 시세까지 간다면 여기서 내가 굳이 들고 갈 수가 있을까? 이 강심장 거의 사나이의 승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4만 1,000원까지 만약에 온다면요. 지금 김치국 마시는 건데 그때 파시는 건 좀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시가총액 3위까지 됐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바이오 제약이 결국 코스닥에 움직이는 섹터고 이런 섹터 중에 시즌이 나왔다 정도로만 의미 있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오늘 시즌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로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전망 좀 체크해 주시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민준 전문가님, 이 진단키트 관련주 어떻게 봐라?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남아 있지만 이제는 단기 과열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즌은 뭐 3월 말경이죠. 이미 단기 과열권 양상이 한번 모양새가 나왔었습니다. 14만까지 찍고 반토막 났었죠. 8만 원까지 거의 언저리까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태원 클럽 코로나발 확진자까지 좀 조명을 더불어서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났는데 뭐 내일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상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불나방처럼 이 종목을 위해서 달려드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굳이 단발성 모멘텀을 좀 보고 신종 코로나가 앞으로도 동남아권 이태원 확진자가 조명을 받을 거니 하겠다 트레이딩 관점을 그러면 소액으로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특히나 시즌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선반영된 주가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장재미 PB님께서는 진단키트 관련주 이렇게 접근하라 어떤 팁 주시겠어요? 네, 그 2분기까지의 실적 제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아마 3분기겠죠. 3분기 때 CGN 주가 계속 올라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은 이미 3분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2분기 중에 1분기 실적 나왔고 2분기 실적 예상하면서 주가는 항상 선 반영되면서 시세에 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 실적이 포함된 시세임을 좀 개인적으로 좀 제안드리고요. 네. 지금 CGN 시가총액 3위까지 오면서 거의 시가총액 3조까지 왔습니다. 3위, 3조 왔는데 이 정도면은 옛날에 이제 면역 항암제, 뭐 항암제 테마 돌면서 옛날 종목이 뭐 이제 헬릭스미스라든지 뭐 지금 현재 있는 HF라든지 이런 종목들 큰 시세 보였죠.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대비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하신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님과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내일 시세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거래를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계속 가져갈 거라면 거래량 줄어가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가격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14만 원 선 터치한다면 저라면 보유 물량의 50% 이상은 수익 실현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4만 원까지 짚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단해 드릴 텐데요. 관련 질문 하나 체크해 보고 갈게요. 힘든 인생 싫어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파미셀도 진단키트 아닐까요? 왜 안 갈까요? 하셨거든요. 김민준 전문가님, 파미셀이 오늘 좀 약했어요.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갔을까요? 네, 뭐 관련 업종으로 좀 봐야 되겠죠. 진단키트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진단키트 종목이 이제 하나 좀 더 말씀드리자면 뭐 바이오니아, 그리고 PC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명을 좀 못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 쪽에서 시즌으로 가는 이유가 보면 기존에 이제 회사들이 하는 업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 이제 플루 관련돼서 이미 개발을 시즌을 하고 있었고 호흡기 질환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감, 폐렴 등. 네. 그리고 이제 뭐 성병 감염, 인후두두 유종,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술력이 이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파미세는 조명을 좀 못 받고 있죠. HTS를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이거 이미 증권사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파미세는 지금 이제 탑픽으로 뽑았던 시제를 비롯해서 오늘 시세 반등이 있어서 EDGC, 수젠텍 등등 여기서 좀 소외가 파미세는 대체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시세 반등은 결국은 저희가 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수젠텍처럼 뭐 시젠처럼 EDGC처럼 결국은 개인 매수세가 좀 붙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추세 우상향 모습이 파미셀도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종목의 선정의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종목이 주 종목이 이 파미셀 기업의 주 종목이 진단키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했다. 하지만 우상향은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이게 차트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뭐 우상향되는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결국은 개인의 수급들이 또 기관의 수급들이 파미셀로 오늘 가지 않은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주식 격언에 대장주를 살 때 사라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재미 PB님께서는 이 파미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하락했거든요. 진단키트주로 좀 묶어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왜 안 올랐을까요? 네, 파미셀 이제 뭐 진단키트와 뭐 연결짓기보다는 렘데시빌과 보통 많이 엮였죠. 그러니까 투자자분께서는 이제 좀 테마와 섞인 종목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제 대북 관련 종목 이제 뭐 진짜 관련이 있지 않는데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면 관련주가 되면서 정작 실적은 이쪽으로 이제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테마가 엮이면서 테마로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미셀을 바라보실 때는 렘데시빌과 엮인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세에서 파미셀은 좀 미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렘데시빌 호재로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오늘의 이슈는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실적들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뒷받침해 줬을 텐데요. 이미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전망들도 모두 다 선반영된 주가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좀 기다려보자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탑픽으로는 시젠과 또 수젠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장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뭐 뉴욕 증시도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 오늘 많이 전해드려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또 여기에 또 미중 갈등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악재까지 계속 겹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 또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반등해 줄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내일 이 악재를 좀 헤쳐나가고 수익을 또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내일은 좀 장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뭐 이제 가파르게 양대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당분간은 시장의 단기 조정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괜찮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단기 조정세가 좀 길어지게 되면 우려감은 솔직히 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내일 지금 오늘 미증시가 이대로 끝난다면 더 오를 분위기인데 최근에 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 그리고 또 단기 과열권 양상까지 좀 벌어지면서 우려감이 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은 시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수와 생산 판매 지수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좋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오늘 미국의 선물 시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다음 주에 5월 20일 날 양해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 이제 단기 조정 구간으로 좀 돌입을 할 텐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오히려 시장에 눌림목이 있을 때 공략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양해에서 중국 쪽에서 어떤 정책적 모멘텀을 내놓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시장의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포인트는 환율 체크,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추이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체크, 코로나19 체크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장재미 PB님께서는 내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지수는 낮다고 오늘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 증시로 봤을 때 한국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랐고요. 특히 코스닥이 우려됩니다. 오늘 지금 계속 이슈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의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올랐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조정장 계속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이에 따라 한국도 지금 계속 뭔가 반등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면서 오히려 조정 온다.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지표 보셔야 됩니다. 앞에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라든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환율 같은 추이들을 기반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장입니다. 좀 객관적인 지표를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인시대 리턴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시장 좀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